얘들아 엑스트라 문제 달라고 그래서 네. 판에 써놔? 네. 또 응? 분필이 진해서 좋아? 근데 이거 없이로 통과 잘하지 않아 니네? 아니에요. 아니야? 뜻 쓰시면 돼요. 뜻. 혹시 이거에 파생어들도 알고 있으면 대박. 그럼 플러스 점수 또 있어. 됐지? 하나당 0.5점. 얘들아 우리도 RC 추가 숙제 지난번에 없었어? 그거? 수고했을 때는 다른 목회. 빠른 독해 말고 그 RC 단어랑 그것에는 안 해도 되는 거였어? 네. 없어서 그래? 해온 친구들도 있고 노 홈워크라 적혀 있어서 안 해왔다는 친구도 있던데? 선생님이 전화로 뭐라고. 아 그랬어? 그럼 안 한 게 맞네 똥꼬들. 뭐야? 그 18번 응. 문제랑 부족분석 그 똑같이 어떻게 하면 될까? 아싸. 베끼지는 마. 다시 한번 스스로 해석해봐. 알게? 그대로 베끼면 안 돼. 구조 분석하고 18번 문제하고 같대. 네. 베끼지 말고. 베낀 빵점. 집어넣으세요. 저기 노트 하나, 저기 펜 하나 넣어줘. 한번 까만 색깔. 좋아. 당연하지용. 정빈이 어디 갔니? 민우빈 숙제를 엄청 잘해왔네. 오호, 민 좋은데. 밖에 덥니? 날씨 어때? 딱 좋아? 봄 날씨야? 에어컨 틀까 말까? 틀었다 껐다 했다가 일단 그러자. 잠깐 틀었다가 추우면 얘기해줘 끌게.
유나 공주 이거 뭐야? 왜 따로 써줬어? 네? 아 이거 그 학교에서 응. 셀트를 안 가져와서 앞에 친구한테 셀트를 빌려가지고 앞에 친구 누구? 수환이 아 최수환 씨. 뭐야? 보너스 문제 의미도 써야 돼요. 의미 써야지 뜻. 뜻 써야 되고 저 파생어까지 다 쓰면 플러스 0.25점씩 더해주기로 했어. 그러니까 파생은 의미 써야 돼요. 파생어 뜻 당연히 써야지. 왜냐면 원래 뜻이 틀리면 파생어 아무리 잘 써도 틀린 거다. 예를 들어서 inspire 뜻 모르는데 밑에 유의어 써봤자 의미가 없어. 사 분 남았어요. 세민아, 셀터 좀 갔었어? 셀트를 갔었고 그 문법을 봤는데 응. 들고 왔어요. 아, 셀터 좀 사야겠네. 사갖고 오세요. 이따가 문법은 그러면 언제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 네. 그 학원 친구 올려놔줘. 네. 서우. 서우 어디 있어? 뭐야? 그거 너 처음 봤어 서우라고. 사실 이게 뭐였죠? 아 시은이. 오케이 서우. 야, 나 서울 들어갔어. Sorry. 당신이 서울이야? 서울 좀 잘하시는데. 여기요? 서울 가만 맞죠? 가만 이거 서울까요? 1분. 아 주원이거든. 다 됐지요? 이제 좀 할까요? 자, 답제를 쌤이 드릴 건데 이름 잘 썼나 확인하시고 앞뒤로 싹 바꿔볼까요? 앞뒤로
앞뒤로 앉은 친구들끼리 서로 시험지 교환해 주시고 이름 잘 썼나 확인하세요. 이름 안 쓰면 마이너스 500점이에요. 이름. 자, 뒤로 넘기시고 답지 받아갑니다. 여기서 얘들아 봐봐봐. 여기서 이렇게 갈 거야 답지가. 뒤로 쭉 넘겨주세요. 남으면 이쪽으로 넘겨서 저 누가 불렀나요? 갖고 왔어 이쁜이? 아 오케이 고마워. 이거 18번 거를 20번 구분석 보고했으면 틀린 거죠? 아니 답이 맞을 수도 있지. 틀렸다고 하지는 마. 야, 몽크의 원숭이 이게 무슨 말이야? 어이야. 맞춤법은 틀리면 틀린 거야. 어쩔 수 없어. 어? 실수한 거 아닐까? 그래도 오야 18점. 네. 우리 가윤이가 이렇게 이쁘게 잘했네. 가윤이? 네. 그래서 선생님이 도장을 미리 찍은 부분들이 있어 셀프에다가 신경 쓰지 말고 하시면 돼요. 색감 맞는 시간 다 포함해가지고 5분이에요. 쌤하고 맞추는 시간까지 해서 질문은 따로 없이 별표 쳐가지고 내시면 쌤이 시험지 걷어갈 거거든. 한 번 더 보고 점수 줄 거 있으면 추가로 줘서 문자로 나갈게요. 오야. 그 원래 제가 이렇게 썼었는데 정말 놀라웠다 해가지고 아니 대위를 했었는데 근데 단어 수가 안 맞아서. 그래가지고 대위에서 덜을 빼버렸는데 근데 너를 빼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그게 정말 놀라웠다 썼는데 괜찮기는 해. 근데 더가 빠지면 안 돼. 너무 아깝다. 이건 0.5점 줄까 우리? 5만 0.5점 줘. 그거는 지훈아 어디 간다 했니? 지훈이 한지훈 미안하다. 한지훈 너무 잘 썼대. 민박하게 95면 이렇게 잘했어. 선이야. 선이 어디 앉았어? 선이는 워크북은 어디 있어요? 학교에 두고 와버렸어? 셀카장은? 누가 하자. 어떻게 인증할 수 있어? 네. 학원층으로 꼭 올려줘. 선생님 이름 적어놓을게. 세민스랑 세민아 그래머지. 그 다음에 우리 선이는 그래머 워크북이랑 그래. 인증해줘야 될 거. 한별의 결석이었죠? 아, 워크북이 안 풀려있네? 요거 언제 풀까 우리? 천천히 풀어야겠다. 빠진 게 있어가지고. 선생님 체크는 해놓을게. 동명사, 투부정사까지는 풀었고 그 이상 것들 아직 못 풀었어. 언제 돌아왔어 한별이? 아 그래? 그럼 천천히 이거 따라잡아야겠다. 그치? 적어놓을게요. 문사 부분 풀어보세요. 다 됐어? 채점 시간 더 필요한 사람?
니 이거 엑스트라 엑스트라 설명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이 이쁜 숙제는 우리 시은이 거구나. 시은이 어디 앉았니? 시은이. 아, 오케이. 너무 잘했어. 얘들아, 쌤이 그러면 엑스트라 문제 요거 해설해드리고요. 분필만 얼른 가지고 올게요. 필판 보고 빨간 펜 한번 들어볼까요?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inspire라고 하는 단어 어떻게 우리 알고 있어? 뜻을? 영감을 주다. 근데 나 물어볼게. 어제 보니까 영감을 주다 너무 잘하거든? 영감이 뭔지 몰라. 영감이 뭐야? 영감? 모방? 영감이 뭐냐면 아이디어. 아,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라고 영감 받는다고 하거든요. 영감을 주다를 그냥 영감을 주다 이렇게 외우지 말고 뜻을 정확하게 알면 좋겠어. 영감을 주다 이런 뜻도 있고요. 영감을 준다는 말은 무슨 뜻도 있냐면 impress의 뜻도 있을 것 같아. 그건 무슨 뜻이야? 감명받다. 그렇지. 감명을 주다의 뜻이 있을 것 같아. inspire라고 하는 거는 무언가에 의해서 아이디어를 얻거나 감명을 받는 걸 얘기해요. 자, 영감을 주다. 그러면 영감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해야지. 으쌰 이걸 뭐라 그러게? 그렇지. motivate.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을 겁니다. 자, inspire, motivate.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는 게 motivate, inspire 되겠죠. 안 적혀 있지만 하나만 해볼까 얘들아? 그러면 영감. 영어로 뭐게? 영감. inspiration. 그렇지. 그 다음에요. motivation. 잘하고 있어. 2번 가요. basis가 무슨 뜻이었죠? 기초. 너무 잘했어. 기초, 근간, 기본. 그럼 똑같은 단어 있는데 모든 것에 그렇지. 따라하자. foundation.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세 번째 갑니다. 선생님이 수업하러 들어와가지고 조용히 해! 앉아! 뭐 이렇게 얘기해. 굉장히 좀 어때? 폭력적이야. 그쵸? 그럼 폭력적인 이라는 형용사의 원래 명사형이에요. violence. 뭘까요? 폭력. 그렇죠. 하나 더 있다? 너네 하나 보자. 자, 이렇게 얘기했어. 얘들아, 수업 시간에 떠드는 건 violence of rule이야. 이렇게 얘기했어. 규칙에 대한 폭력이야 하면 웃기잖아. 그렇지. 위반. 뭔가를 어기는 것도 violence로 써요. 형용사는 그럼 뭐예요? violent, 폭력적인 이란 뜻이겠죠. 적어놓을까요? 혜니 하나만 더 물어볼까 그러면? 폭력을 저지르다, 위반하다. 동사는 뭘까? violate, 동사니까. 잘하고 있어. 마지막 거. 자, attract인데요. 무슨 뜻으로 알고 계신가요? 이끌다. 그래, 끌다야. 매혹하다. 그래서 얘는요, 유혹하다, 매혹하다, 끌다 이런 뜻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선생님 물어볼게. 그러면은 명사를 바꾸고 싶어. 누군가를 끄는 것 또는 끌림. 요거는 attract에 뭐 붙일까? shun. 그렇죠. attraction 하시면 끌림. 그 다음에 형용사로 바꾸면은 힌트를 줄게. 마치 찰리슨 같은 거야. 어때? 딱 보면 맞아. 누가 얘기했어. 야, 역시 attract 무슨 뜻이야 그러면? 그렇지. 매력적인. 좋습니다. 이렇게 적어놓으시고 채점 맞아 끝내세요. 자, 요 파생어들은 0.25점씩. 그 다음에 뜻이랑 품사 첫 번째가 맞으면 0.5점. 이게 맞아야 요도 플러스 점수 줄 수 있는 거야. 선생님이 분필 가져와야 되거든. 부러져가지고 얼른 갖고 올 테니까 1분도 안 걸려. 해가지고 누가 걷을까 우리? 현우가 싹 걷어서 여기 올려줄 수 있지. 오케이? 다 점수 써가지고 현우 형아 주면 싹 걷어서 올려주신대요. 그리고 이렇게 하자. 다 낸 사람들은 RC 단어 sorting 하고 있어. 금방 올게. 이게 맞아.
다 됐니? 근데 구조분석은 아 미안해. 구조분석 안 불렀어? 에헤이 다 걷어버렸니 혹시? 아 쌤이 할게 구조분석. 무시하고 해 앞으로. 제가 해줄게. 26점이라고요? 우와 대단한 점수인데요? 앞쪽으로 대출 구조분석 선생님 해드릴게요. 앞쪽으로 대출 14점. 고마워 거기 올려줘. 아니 이거 하나 더 6점이죠. 선생님 이거 엑스레이 8점이라고 8점? 아니죠 4점에다가 0.25니까 몇 개야? 나 몰라. 곱하기 좀 해줘봐. 0.25 곱하기 5 잘못 계산했대. 0.25. 계산 다시 해줘. 어? 1.25래 얘들아. 1.25니까 5.25가 최고점이니? 맞아? 아닌가? 나 못하는 건가? 3.25가 최고점이야? 빨리 더하게 해줘. 2 그렇지. 3.25가 최고점이야. 몰라. 2 정도 했어? 더하기 맞아 해줘. 더하기 3점 다 맞았으면 3.25점이네. 근데 이것도 잘못 계산하지 않았어? 괜찮아 괜찮아. 선생님 다시 한번 볼게. 시에서 그냥 와. 괜찮아. 다시 볼게 쌤. 됐다. 뭐야? 있는 걸로 합시다 우리. 얘들아 있잖아. 그 선생님이 너네 수업 자료 뒤쪽에다가 제시험지 넣어놨거든요. 맨 뒤쪽에. 내가 본인이 알잖아요, 그쵸? 18점 미만이다 하는 친구들은 제시험 봐서 인증하시면 되고 2일치 동안에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쌤이 목요일은 알려드릴 수 있어요. 이번 주 중으로 보면 되니까. 알겠지? 그렇게 하시고요. 수업 바로 시작해도 될까요? 오늘 RC 하는 날이죠? 수업자료 펴보시고 RC 단어부터 쌤이랑 하나씩 좀 보러 갑시다. 준비가 되신 분들은 RC 단어 오늘 수업 자료 펼치시고 선생님하고 하나씩 확장을 좀 할 건데 원래 우리 반은 분위기가 좀 이렇게 굉장히 차분하고 좀 이렇게 좀 안정적이고 굉장히 모범적인 스타일이야? 아니야? 근데 왜 긴장을 하는 거야 혹시 나한테? 아니야? 근데 그러면은 선생님이 따라하자 그럼 따라할 수 있어? 진짜로? 만약에 선생님이 자 따라합시다 1번 자 노티스 그랬는데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야? 그럼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이 막 소리 지르면서 노티스 이렇게 하라고는 안 하는데 이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쌤하고 우리 채민이 말고는 쌤하고 막 수업을 했던 친구가 눈에 보이지는 않네. 봐봐봐.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늘 하거든요. 영어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잖아요. 영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쌤은 얘기를 해.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하고 쌤이 써줘. Notice, arrange, extraordinary 써줘. 그럼 우리는 어디로 그거를 감각을 받냐면 밖에서 들어오는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으로 먼저 정보를 들어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25% 정보를 흡수한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뭐가 열려있냐면 귀가 열려있을 거 아니야? 쌤이 막 읽어줘. arrange, talent, that 이렇게 읽어주면 어디로 또 들어와? 어디로 들어와? 귀로 들어와. 그럼 이렇게 하면 또 25%니까 총 몇 퍼센트 정보 얻었어? 50%. 이렇게까지만 하고 가는 친구들이 있어. 그럼 이렇게까지만 딱 하면 사실은 50%만 하기 때문에 금방 까먹을 수 있고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 그치? 그래서 쌤이 어떻게까지 하라고 하냐면 이 들어온 정보를 뇌에서 한 바퀴 굴려. 그 다음에 어디로 꺼낼까? 따라해 라고 하니까 입으로 손 꺼내세요. 또 하나 어디로 꺼낼까? 손으로 자 체크를 하는 거야. 현관펜을 치던 필기를 하던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면 25 총 몇 퍼센트? 100%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쌤이 그래서 1번 따라하세요 하는데 안 따라하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이 친구는 50%만 하고 싶은가 보다 라고 이해할게. 알겠지? 허리 펴고 어깨 붙이고 우리 금방금방 하니까 따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거 자, 다시 자, notice 무슨 뜻이야 notice? 주목하다 이런 뜻이야. 주목하다, 뭐를 의식하다. 그래서 옆에 현관펜
체크할 건데요. 형용사를 우리가 notice 뒤에 뭘 붙일 거냐면 able을 붙일 거예요. able이 무슨 뜻? 할 수 있는이잖아요. 그럼 내가 notice 주목을 할 수 있는, 주목을 할 만한 이런 뜻이라면 굉장히 뭔가 눈에 띄는 걸 거야. 주목할 만한, 뚜렷한, 현저한 이런 뜻이니까요. notice 뒤에다가 내가 뭐 붙여줄 거냐면 able 붙여서 형용사를 만듭시다. 됐지요? 그 다음에 똑같은 표현들 두 개를 좀 쓰고 싶은데요. 노티스가 주목하다 외에도 어떤 뜻들이 있냐면 무언가를 의식하다, 인식하다 이런 뜻도 있단 말이야. 똑같은 단어 우리 여러 개 쓸 거야. 재판 봐봐봐. 자, 요거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observe. observe. 하나만 더 해볼게요. perceive. perceive. 아하, 처음 보는 단어들은 아닐 텐데. 한번 볼까? 얘들아, observe의 뜻이 두 개가 있어요. 제일 먼저 쌤 봐봐, 힌트. 뭐 하고 있는 게 observe일까? 관찰하다. 그렇지. 적어주세요. 근데 하나 더 있어. 관찰하다 말고. observe the rules. 그래. 규칙을 지키다. 그걸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게? 준수하다. 그렇지. 지키다도 괜찮은데 우린 준수하다. 이렇게. 또요. perceive라는 단어가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무언가를 받아들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인식하다 라고 하거든요. 비슷한 뜻으로 쓰이지만 정확한 이 단어들의 의미도 알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필기를 잘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했나요? 네, 두 번째 것 따라서 읽으러 갑시다. 너무 빠르거나 그럼 얘기해줬고 알겠지? 자, 갑니다. 자, 2번 arrange. arrange. 봐봐, 정리하다, 배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arrange를 갖다가 명사형 바꾸려면 뒤에다 뭐 붙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 arrangement 하시면 되겠죠? 따라 읽을까요? arrangement. arrangement. 잘하는구나. 오케이, 잘 따라합시다. 그러면 졸리지도 않아. 그치? 자, 피고. 자, 반대로 잘 정리되어 있는 걸 갖다가 막 해질러버려, 어질러버려. 뭐 쓸까? this를 써버리면 돼. 뭐 쓴다고요? this. 그럼 어떻게 말해? disarrange. 따라합시다. disarrange. 좋아요. 3번. 요거 발음해봐 그랬더니 extraordinary 이렇게 하더라고. 안 되겠죠, 그쵸? 따라서 읽을 거야. extraordinary. 다시 다 같이 안 된 친구 다 같이 extraordinary. 눈에 뭔가 띄는 거야. ordinary가 무슨 뜻이에요 원래는? 평범한. 근데 extra 붙었으니까 안 평범한이겠죠, 그렇죠? 굉장히 보기 드문, 기이한 이런 뜻이고요. 우리가 눈에 딱 띄는 거니까 3번의 유의어 중에 이 단어들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와우, 놀라운 거며 따라하세요. remarkable. remarkable. 하나만 더요. 원어민 쌤들이 많이 하시는 칭찬인데 글을 진짜 잘 썼어. 그러면 봐봐봐. 줄이 쫙 이렇게 있는데 혼자 이 줄의 바깥쪽에 서 있는 거야. outstanding. 따라할까요? outstanding. 다시 outstanding. 엄청 잘해 이런 뜻으로 눈에 팍 띄는 무언가를 우리가 설명할 때 쓰는 말입니다. 셋 다 칭찬할 때 많이 쓰여요. 하다 봤니? 이런 칭찬 많이? 에세이 써내면 wow, extraordinary, remarkable, outstanding 들어본 적 있어? 많이 없어? 들어보도록 하세요. 4번 따라합시다. talent. 탤런트가 뭐야? 탤런트 두 글자. 재능. 그렇죠, 재능. 근데 있잖아, 요거랑 똑같은 뜻을 가진 것 중에서 선생님은 이 말이 되게 이쁜 것 같아. 자, gift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뭔데? 선물인데 누군가에게 내려받은 선물인 거야. 나만의 재능. 그쵸? gift. 하나 더요. 능력이 영어로 뭐예요? ability. 너무 잘하고 있어. 여기다가 하나 써줄 거야. 칠판 봐봐 쓰고. 얘들아, 능력 있는, 재능이 있는 이렇게 얘기할 때 탤런트나 기프트를 그대로 써서 쓸 수 있어. 뒤에 뭐 붙이면 되게? talented, gifted 하시면 되거든요. 형용사로 바꿀게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렇게 쓸 거야. gifted 또는 talented. 무슨 뜻이래? 재능 있는 이런 뜻. 적어주세요. 재능 있는. 되니? 5번. 자, debt 그러면 빚인데 빚이 뭐야? 빚? 반짝반짝 빛이야? 아니야. 뭐야 빚? money. 근데 어떤 money? 빌린 money. 적어놓을까? 빌린 money. 빌린 돈. 누군가에게 빌린 돈을 우리가 빚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옆에 보시면 채모자, debtor, or 붙이시면 돼요. 명사형. or 채모자. or
그리고 CF로 되어 있는 거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나 빚을 졌어요 라고 얘기할 때 이 앞에 어떠한 전치사를 갖다 붙이냐면 따라하자 in 붙일 거야. 뭐 붙인다고? in 붙이면 나 어디에 빚을 졌어요? 돈을 빌렸어요? 이런 뜻이겠죠? 되니? 네. 자 6번 따라서 읽을 건데 자 major 또 텐션 떨어졌어. major 다시 한번 major 아주 쉬운 단어잖아. 무슨 뜻이야 major? 중대한, 주요한 이런 뜻이죠. 그럼 나 물어볼게. 옆에 나 대답해봐. 대다수 영어로 설마 majority라고 안 하겠죠? 어떻게 읽어요? 따라해볼까? majority 그렇지. 따라서 읽어봅시다. 얘들아 지금 안 따라하면 진짜 기억이 안 난다니까. 다음 시합에 이거 나와. majority 무조건 진짜요. 꼭 맞아. 알았지? majority. 자 다음 반대말로 쓰고 싶으면요 오 잘한다. minor 하시면 되죠. 피아노 치는 친구들 있니? 피아노 치는 친구들? 메이저 코드 마이너 코드 알아? 그렇죠. 큰 M한 메이저 코드고 작은 M한 마이너 코드. 그 다음에 자 credit 그러면 신뢰, 신용, 명성, 믿음 이런 뜻이에요. 우리 오늘 시험에 나왔니? trust라고 하는 거 같은 뜻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별표 한번 쳐주세요. 8번 요거는 한글 뜻을 모를 것 같은데 아가들 혹시 contribute의 한글 뜻 뭐라고 써 있어요? 기여하다. 기여하다가 뭔지 아는 사람? 기여하다. 오 참여하다 비슷했어. 조금만 더 가봐. 참여만 하면 되는 거야? 뭐냐? 주다 비슷했어. 또 더 해봐. 포함하다 완전 비슷했거든. 거의 다 가고 있어. 힌트를 줄게. 어떤 거? 도움을 주다. 나왔어. 이거야. 내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어. 우리 반이 우리 화목 L6 A반이 클래스 전체에서 1등을 한 거야. 누적 시험에서. 그러면 각자 모두가 조금씩 잘했기 때문에 1등을 한 거죠. 그쵸? 그럼 모두가 뭐 한 거야? 영어로 contribute 한 거야. 이해되니? 요거는 기여하다, 참여해서 도움이 되다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또는 돈을 기부하는 것도 contribute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명사형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여, 여러분들의 기부는 정말 짱입니다. Your all contribution. 그렇지.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9번 갑니다. 9번. 자, display 되게 쉬운데요. 뭐예요? 전시하다 또는 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반대말로 숨기는 거야. 알아? conceal. 그렇지. 뭐라고요? 따라해 주세요. 다 같이 conceal. 숨기다. 4개만 더 하면 돼. 10번 따라 읽을 건데요. 요거 설마 fascinate 안 돼? SC 붙어 있으면 같이 읽을 거야. 따라할까? fascinate. 무슨 뜻이에요? 아까 attract랑 완전 비슷해. 무슨 뜻이야? 매혹하다. 마음을 사로잡다. 봐봐 얘들아. 너네가 외국에 가서 대화를 하고 있어. 근데 너네가 제일 좋아하는 대화 주제가 나왔어. 그게 뭘까? 하나만 얘기해볼까? 우리 한별이가 제일 좋아하는 대화 주제는 뭐야? 강아지. 그래. 근데 막 얘기하는데 진짜 귀여운 강아지 사진을 보여주는 거야. 그럼 나 관심 있어 라고 얘기할 때 interesting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알죠?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강하게 너무 멋지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따라해봐. fascinating. 아니 상황을 생각해야지. 강아지 보여주는데 fascinating 하나도 안 fascinating 한 것 같잖아.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먼저 앞에다가 해주는 거야. 시작. 오 마이 갓. 다시 시작. 우리 혹시 뭔 일 있었어 오늘? 안 좋은 일이 좀 있니?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한 번 해줘. 자, 시작. 뒤에는 fascinating. 어머나 고마워 정빈아.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동사형은 뭐냐면 fascinate 뭔가 매혹적으로 사로잡게 하는 건데요. fascinating이라고 밑에 거 먼저 쓰는 거야 지금. 형용사로 쓰면 매혹적인, 매력적인 이런 뜻이고요. 하나 더 있어. 똑같은 뜻으로 fascinative라는 단어도 있어요. 뜻은 완전 같습니다. 시험에 뭐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 명사형은요. fascination. 그렇지. 애니 나머지는 진짜 빠르게 읽기만 할 거야. 11번 읽어보세요. 화석 fossil. 좋아요. 12번 reptile. 12번의 형용사형 IAN 붙이세요. reptilian. IAN 파충류의 reptilian. 그 다음에 13번 rule. 이거 갖다가 쌤 요거 규칙이요 하면 안 되지. 하나 더 있었듯이 무슨 뜻이 있대?
통치하다, 다스리다, 그렇죠. 지배하다 이런 뜻.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govern 하나 더 쓰면 reign 써놓으시고요. 알아야 하는 어려운 단어들이에요. 정부가 영어로 뭡니까 여러분? government에서 govern에서 온 거고요. 이 reign은요, religion 이렇게 안 읽고 G가 묵음이야. 다 같이 읽어볼까? reign. 진짜 비오다 rain하고 스펠링 발음 똑같아. 스펠링만 다르고. 마지막 14번 읽어보라 그랬더니 프테라사우루스 이렇게 읽어. 그건 우리나라 그렇게 읽는 거고요. P에다가 괄호 쳐줘. P가 묵음이야. 그럼 어떻게 읽냐면 따라 읽어줘. pterosaur. 익룡이야, 익룡. 자, 됩니까? 오케이. 넘어가도 돼? 오야. 12번에 못 채웠어? reptilian. 우리 IAN 채우시면 돼요. 됐나요? 네. 그러면 책으로 갑시다. 자, 우리 RC책 어디로 피시냐면 69쪽 피시면 되겠어요. 69쪽. 뚱뚱뚱 69쪽. 있잖아. 딱 펴놓고 쌤 봐봐봐 얘들아. 펴놓고. 선생님하고 RC 수업을 할 때는 중요한 게 있어. 형광펜을 준비를 당연히 항상 하겠지. 형광펜을 준비를 딱 해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글을 읽든 간에 그것의 주제는 당연히 몇 개일 수밖에 없을까? 한 글의 주제는 한 개 맞아요. 우리가 뭐 토플 문제 지금 준비하는 것처럼 이렇게 푸는 거랑 나중에 좀 더 형아들이 되면은 고등학교 모의고사 이런 거 풀 거잖아. 학교 내신 시험 이런 것도 풀 거고. 그러면 거기서도 마찬가지야. 글을 하나를 주고 여러 개를 갖다가 너네한테 이해하라고 하지 않아. 무조건 한 글에는 주제가 몇 개? 한 개밖에 없어.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한테 문제를 낼 때에도 그 주제를 찾아라 라고 할 거니까 쌤 봐봐봐. 어떤 글을 읽든가 우리 앞으로 항상 우리 그동안도 그렇게 했겠지만 키워드를 찾을 거예요. 중심 소재요. 하고 싶은 딱 그 중심 소재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키워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얘기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따라 읽어볼까? 키 아이디어. 아이디어. 주제를 찾을 거야. 글을 쓴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글을 썼을 거 아니야. 뭐에 대해 설명할 수도 있고요. 뭐에 대해 내 주장을 펼칠 수도 있고요. 뭐를 비교하면서 알려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내가 빠르게 찾아서 해버리면 사실은 해석하기도 되게 쉬워지고 문제 풀기도 되게 쉬워져. 특히 L6에 있는 친구들 지금 독해 훈련 열심히 하고 있죠? 빠른 독해 해가지고 그치? 우리가 목표가 뭐 레벨업이 됐든 독해 실력 향상이 됐든 많이 읽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되는 게 맞는데 읽으면서 그냥 이게 아니라 읽으면서 키워드 찾고 키아이디어 찾고 하면 진짜 늘어 실력이. 오케이? 오늘 쌤이랑 이거 해볼 건데 어떤 식으로 공부할 거냐면 첫 번째 문단을 쌤이랑 같이 읽을 거야. 같이 읽으면서 키워드가 뭐야? 무슨 사건이 발생했어? 그럼 이 글은 어떻게 전개될까? 까지 보신 다음에 선생님은 시간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나머지 읽어보시고 문제까지 싹 풀 거야. 채점하면서 그러면 답이 여기 있었구나. 이런 내용이었구나. 를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니? 돼요? 오케이. 그러면 자, 첫 번째 문단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 집중을 잘 해야 돼. 소리 내서 읽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를 한번 생각해봐. 머릿속으로. 누구 얘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지? 자, 같이 읽을게요. In 1823 시작. 또. In 1823 시작. A young woman noticed a strange fox. 내가 있는 것 같은데. Regis, England. She dug out the bones and had them carried to her home. 까지만. 봐봐. 두 문장 읽었어. 근데 맨 앞에 동그라미 쳐야 될 포인트는 일단 in 1823. 동그라미 해볼까? 뭘 알려줬어 우리한테? 시간, 좋아, 연도. 그러면 일단 힌트야. 시간을 알려주고 시작했으면 1823년 한 다음에 뭐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든 그 전 이야기가 나오든 어쨌든 간에 시간의 흐름이 우리 글에 들어간다 라는 걸 힌트로 얻을 수 있네. 그치?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떤 젊은 여성이 뭔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파내서 집으로 가져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얘들아 뭐가 핵심 소재, 뭐가 키워드일까? 그게 뭔데? strange fossil. 형광펜으로 첫 번째 줄 마지막에 있는 거 strange fossil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키워드가 뭔지 알았다. 뭐예요? 이상한 화석. 그러면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이상한 화석 하나를 우리가 어떤 여성이 발견해서 집으로 가져왔다까지 나왔으니까 그 화석이 무엇인지 또는 그 화석에 대한 뭔가 얽힌 이야기, 이 화석을 발견한 여성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시간의 흐름으로 설명을 해주겠네. 정도를 머릿속에 넣고 가는 거야. 조금 더 읽어볼게요. She carefully arranged 시작. The skeleton on the table. Then she saw something extraordinary. The creature's neck was a meter long, more than half the length of its body. It was unlike any animal living on earth. 그러면 아직까지도 무슨 얘기만 하고 있어야 되나? 그래, 화석. 이 화석을 어떻게 해봤더니 목이 엄청 긴 어떤 생물이었대. 오케이? 첫 번째 문단에서는 1823년에 발견된 요 이상한 화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키워드 요거의 가능성 99.9%. 오케이? 조금만 더 읽을 거야. 두 번째 문단 가보세요. 자, 젊은 나이에도요. 자, 메리 안닝이라는 사람 나왔어요. 사람 이름 나오면 일단 주목해야 돼. 현관펜으로 칠까요? 메리 안닝. 그러면 너네가 딱 읽어봤을 때 눈치가 있잖아. 이 메리 안닝이 누구겠어? 아까? 그래, 아까 young woman이겠네. 그 맨 첫 번째 돌아가서 또 young woman도 현관펜으로 쳐주세요. 아하, 그러면 이 이상한 화석을 찾은 그 젊은 여성이 바로 메리 안닝이고, 딱 보니까 아까 말했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메리 안닝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겠네. 됩니까? 조금만 더 읽어보면 되죠. 메리 안닝은 탤런트가 있었대요. 탤런트가 뭐더라? 탤런트가 재능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녀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1810년 동그라미 또 해줘야죠. 아, 그럼 시간에는 맞네. 아까보다 이전에 더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주는 거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야. Leaving her family in debt. 뭐를 주고 돌아가셨어? 빚을 잔뜩 주고 돌아가셨어. 가난했을까? 부자였을까? 가난했겠죠. 그래서 그녀가 뭐 했냐면 그녀의 퍼스를 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2살이 되던 해에 그녀는 첫 번째 major discovery를 해냈답니다. 맞아요? 그러면 딱 보니까 셰파 봐봐. 쌤이 아까 얘기한 게 다 맞네. 봐봐. 우리 그러면 요게 몇 년도? 1823년도에. 근데 누가 찾았다고? 메리 안닝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언제 태어난 사람이야? 1810년보다 더 전에 태어난 사람이네. 그치? 그럼 어쩌고저쩌고 태어나서 살았었는데 어렸을 때 1810년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 메리 안닝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겠네. 맞아요? 그럼 이 사람의 삶이 어렸을 때 아빠가 돌아가셔가지고 열심히 화석을 찾아서 팔았어. 그치? 그러다가 한 13년이 흐른 이때 엄청난 발견을 해낸 거겠네.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 안 읽어도 느낌이 벌써 오잖아. 이 사람이 다른 해에는 어떻게 살았을지 또는 어떤 사람일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다. 맞아요? 그럼 쌤이 요만큼 읽어뒀으니까 남은 부분들 B, C, D, E 문단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뒤쪽에 문제 72쪽에 가시면 A번에 1, 2, 3, 4, 5 5문제 있어요. 요거 한번 풀어볼게. 시간은 4분. 충분히 할 수 있어. 풀어보자.
풀면 조금만 기다려줘. 됐니? 안녕. 아직이야? 네. 펄스가 설득하려. 맞아요. 자, 시간 더 필요한 사람 괜찮아? 한번 볼까? 조금 어려웠니? 아, 풀만했어? 어려운 친구도 있었고 한번 볼게. 자, 얘들아 답 맞춰볼 건데 요 1번 해볼까요? A번에 1번. 자, 2번에 1번에는요 Best Alternative Title 그랬으니까 타이틀을 동그라미 하시고요. 타이틀이라고 하는 거 제목 찾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제목 찾아야 되는데 자, 봐봐봐. 정답 혹시나 C번으로 한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정답 B번이었거든요. 잘했어. 잘했는데 여태놓고 뭘 얘기하면 좋겠냐면 칠판 잠깐 봐봐봐. 선생님이 아까 키워드랑 키 아이디어 찾으라 그랬죠. 그럼 대부분 정답들은 당연히 거기 키워드나 키 아이디어에 들어갈 건데 자 보세요. 선생님 이러면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정답의 근거는 당연히 본문 안에 있어요. 근데 오답의 근거 왜 틀렸는지 그것도 이유가 있거든. 들어본 적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 읽어봐. Too specific. 여보세요? 따라 읽어봐. Too specific. 무슨 뜻이냐면 너무 어떤 뜻? specific이 뭘까? 구체적이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글을 썼다고 생각해봐. 글을 쓰는데 이렇게 썼어. 아, 우리 클래스에 다니는 화목 L6 A반 친구들의 영어 실력 성장에 대한 글을 썼어. 3월달은 이랬는데요. 4월달은 이랬더니 5월달은 이렇게 들었어요. 라는 글을 썼다. 자, 이것의 주제를 쓰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유나 학생의 영어 실력 성장. 어때? 소자가 될 수 있어? 없어. 물론 포함은 되어 있어. 언급도 됐어. 근데 너무 주제로 하기에는 너무 지역적이라고 얘기해. 너무 구체적인 거지. 두 번째 가볼게. 반대 표현이에요. 따라하세요. Too broad. 다시 한번. Too broad. 반대말이야. 어떤 뜻이가? 너무 많아. 예를 들어서 클라스에 대한 글을 썼잖아. 그래놓고 주제 뭐라고 하냐면 대한민국 학생들의 영어 교육 현실. 이건 어때? 너네가 모든 대한민국 학생을 대표할 수는 없잖아, 그치? 너무 broad한 것도 쓸 수가 없대. 세 번째, 정답이 될 수 없는 이유 중에 또 하나요. 아예 언급조차 한 적 없는 거. 예를 들어 방금 그 글을 써놓고 주제 골라봐 그랬더니 갑자기 찰리쌤의 나이와 결혼생활. 대안도 이거는 될 수가 없어. 언급된 적이 없거든. 이해됐니? 이런 식으로 오답의 근거를 찾아볼 건데 만약에 A번이나 C번을 고른 친구가 있다면 물론 언급은 됐었어. 그치? 근데 A나 C가 정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세 가지 중에서 뭘까요? 몇 번? Too specific. 어때? 너무 언급은 됐지만 그 정답이 되기에는 구체적이죠. 됐나요? 옆에 적어놓을까요? 72쪽에 A번 1번에 A, C에다가 too specific 이라고 적어놓으세요. too specific. 됐니? 자, 그 다음에 2번 정답으로 고르시면 됐었고요. 자, 2번 가요. Why did Mary Ann start selling fossils? 우리 아까 읽은 부분에서 나왔어. 왜 팔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어떻기 때문에? 빚을 많이 남겨줬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A번 정답입니다. 3번 갑니다. 자, 메리 언니에 대한 사실로 옳은 것은 이거 조금 어려웠을 텐데 정답 몇 번? 오호, B번. 왜일까요? A번에 가볼까? 얘들아, 그녀가 여러 개의 scientific articles를 냈어요? 할 수 없었어. 몇 개만 냈지 아까? 한 개만. 우리 읽어볼 건데 왜 한 개만 냈는지도 혹시 읽은 거 기억나? 그녀가 어땠기 때문에? 성별이 여자였기 때문에. 그때는 누구만 인정해줬어? 남자만. 그러니까 안 됐던 거야. 하나만 냈었어. C번은요? 그녀의 멤버 하고 싶었겠지. 근데 됐어 못했어? 못 됐어. decline. 그쵸? 정답 몇 번? B번이요. 4번 갑니다. 자, 우리 pterosaur 익룡에 대한 사실로 옳은 것은 정답 몇 번? 몇 번? C번. 뭐가 있었지? 걔가 wings가 있었어. 그럼 뭐라는 걸 유추할 수 있어? fly 했다는 걸 유추할 수 있겠네. 졸려 죽겠어. 눈 뜨고. 자, C번. A번은 우리가 monster랑 비슷하게 생겼던 거. 우리 글에 총 3개의 발견이 나왔었거든요. 기억나니? 공룡들 3마리 나왔던 거. 익룡 있었고요. 맨 첫 번째 문단에 나왔던 목이 어땠던? 엄청 길었던 공룡 있었고, 그치? 그리고 첫 번째 나왔던 fish lizard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게 1번 monster랑 가까웠냐면 찾아보겠지만 목이 길었던 어떻게 읽었어? plesiosaur라고 읽었던 그 공룡이 A번에 대한 설명이었고 첫 번째 발견했던 lake monster 걔가 바로 누구였냐면 무슨 ichthyosaurus라고 되어 있는 거 읽었던 거 기억나니? 그 친구가 B번이었어요. 정답은 그래서 C번. 괜찮니? 좋아. 마지막으로 가요. 자, 그럼 유네스코를 왜 언급했을까요? B번. 그렇지. 이 사람이 그때는 인정을 못 받았지만 지금은 그래도 엄청나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자, 찾으러 가볼 거야. 정답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B, A, B, C, B 이렇게 갈 건데요. 돌아가 보시면 다 근거들이 있어. 다시 한번 69쪽으로 돌아와 보세요. 정답을 빠르게 찾아볼게 이제. 형광펜 계속 들어주시고 아까 두 번째 문단에 우리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나왔었죠? 형광펜으로 체크할 거야. 세 번째 줄에 Her father died. 바로 밑에 in debt 체크하시면 되겠죠.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빚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걸 갚기 위해서 버스 헌팅을 시작을 한 거고요. 그 밑에 형광펜으로 또 칩니다. She made her first major discovery. 됐니? 치고 칠판 보세요. 아하, 그래서 B문단에서는 그녀 이 메리 안닝이라고 하는 요 우리의 핵심 인물 주인공의 라이프에 대해서 나오는데 왜 그녀가 버스 헌팅을 시작했어요?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왜 시작했다고? 아버지가 그렇지 돈 벌려고 아버지가 뭐 남겨주고 가셔서 빚을. 그러고 첫 번째로 발견한 게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밑에 나와 있어. 조금 기울어진 글씨체로 ichthyosaurus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니? 얘네가 fish lizard래요. 최초의 멸종된 생물이래요. 1810년보다 1년 뒤니까 몇 년이 이게? 1811년. 이게 첫 번째 발견. 얘가 first extinct animal이래요. 됐니? 자, 다음 C번 문단으로 가세요. 근데 버스 헌팅이 돈 많이 벌어주긴 했는데 요거 편안한 일이었어? 되게 위험한 일이었어? 그래서 글에 보시면 강아지랑 같이 찾으러 나갔다가 실수로 강아지가 사고로 죽기도 했었지, 그치? 그녀도 거의 죽을 뻔하고. 그럼 엄청 위험하긴 했었어요. 그래, 엄청 how dangerous it could be 했는데 오른쪽 위로 올라가 보시면 위험하긴 했지만 그녀가 찾은 게 되게 많았어. 아까 첫 번째 문단에 나왔던 거 기억나, 얘들아? plesiosaurus 목이 어땠던? 엄청 길었던 그 목이 길었던 요 친구 찾은 게 바로 요 때인데 그게 몇 년도였지? 1823년도. 그럼 1번 나왔고 2번 나왔고 그다음 하나 더 나옵니다. 밑에 보시면 아까 말했던 익룡이요. 익룡은 5 years later. 1823년보다 5년 뒤에요. 그럼 몇 년이야? 1828년이 되겠네. 익룡 찾았어. 되니? 요렇게요. 정갈판으로 치고 있어? 오른쪽 위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known as the plesiosaur 체크 형광펜으로 쭉 하시고 밑에 pterosaur 익룡 척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D번으로 가요. 그래서 결국 결론 땡땡땡 메리는 누구였냐? 그러면 엄청 대단한 버스 헌터였어. 근데 중요한 얘기 나오죠? 세 번째 줄에 체크 형광펜 She received little credit. 많은 인정을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어. 왜? 그녀가 여자였기 때문에. 그 문단의 마지막 줄에 as only men could become members 체크하시면 남자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별로 인정을 못 받았대요.
그 당시엔 그랬는데 그녀가 죽고 나서 자 2번 문단 보세요. 오른쪽에 But her contributions have not been forgotten 그랬네. 그녀의 기여는 남겨져 있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기억을 하죠. 그게 유네스코로 됐었고요. 마지막 게 볼게요. Mary Anning was 보이니? Mary Anning was the greatest fossil hunter. 밑에서 네 번째 줄이에요. 현관편으로 쭉. 그녀는 세상에 알았던 가장 위대한 화석 헌터 중에 한 명이었답니다. 지금은 그녀의 인정이 있고 있어요. 이해되니? 정답 근거 찾을 수 있겠어 이제? 오케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다 이해되고 정답 된 친구들은 요거 수업 끝나고 잠깐 쌤이 놔둘 테니까 A번부터 2번까지 핵심 내용 정리해 놓은 거거든. 책에 필기를 꼭 해놓으세요. 아셨죠? 나머지 친구들은 지금 크코센으로 넘어갑시다. 크코센 1번, 2번 빨리 하면 수업 딱 끝나요 이제. 자, 크코센 1번, 2번 졸려 조금? 원래 쌤이 조금 너네가 초딩 말고 중딩만 돼도 졸리면 냉방고문이라는 걸 하거든. 뭔지 알아? 에어컨은 춥게 던지는 거 엄청 춥게. 추우면 못 졸거든. 지금 춥니? 좀 추워? 하나도 안 추워. 계속 졸린 거야. 에어컨 밑으로 와야 돼 지금. 더워. 누가 더워요 지금? 그럼 에어컨 밑으로 와. 한 칸 이쪽으로. 두 칸 옮기면 확 시원해질 거야. 추워서 못 졸아. 추워 죽을 것 같아. 우리 에어컨 시영이만 했잖아. 오케이. 자 먼저 해보겠습니다. 거의 끝나가요. 5분만 남아서 끝나. 자 33번 문장 쌤이랑 읽을 거야. It was 준비하시고 시작. Flying creature that disappeared millions of years ago. 자 보자. 자 얘들아 이 문장에 어떤 문장을 찾아도 우리는 항상 뭘 찾는 게 포인트냐면 당연히 주어랑 동사. 주어랑 동사는 꼭 세트죠, 그렇죠? 그러면 주어 동사가 하나씩만 있어야 해. 뭐가 있지 않는 한? 접속사가 있지 않는 한. 그건 기억 꼭 합시다. 자 그럼 해볼게. 주어 뭐야 이 문장에? 예, 동사는요. 그러면은 하나 전치사 열고 쭉쭉쭉쭉 또 그죠? 여기까지 일단 했어. 그러면 중요한 문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 해놓고 잠깐 봐봐봐. 얘들아 이 부분 본 적 있을 거야. one of the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중에 하나. 그러면 그 중에라고 할 때 그거는 한 개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쌤이 이렇게 얘기했어. 얘들아 빨간색 중에 하나 가져와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색깔이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으면 안 되잖아. 빨간색, 노란색 중에 한 개 가져와 이렇게 얘기해야 맞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그라고 하는 요 친구는 항상 무슨 명사여야 한다? 복수명사여야 한다. 적어놓읍시다. one of the 하면은 항상 뒤에는 진짜 중요한 개념이야. 복수명사가 와야 해요 라고 기억합시다. 이거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와. one of the first example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꼭 s가 붙어있는지 확인하세요. 오케이? 되니? 그럼 해석할 때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익명의 첫 번째 샘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면 되잖아. 맞니? 그 다음에 익명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주려고 여기 이렇게 대시를 넣었어요. 요거 칠판 볼까요? 동격이나 부연 설명해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기호죠. 맞지? 그래서 이 익명이 뭐냐면 flying creature래요. 하늘을 나는 생물이야. 근데 여기 명사 있다? 칠판 봐봐 얘들아. 배웠니? 명사 뒤에 대수로 이 명사를 꾸며줄 거야. 이 명사를 꾸며주는 대세 이름은 뭐게? 맞아. 다섯 글자. 근데 형용사절을 열어주는 관계 대명사. 다시 뭐라고요? 잘하고 있네. 형용사절을 열어주는 관계 대명사. 명사를 꾸미니까 형용사절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만 더 물어보고 싶다. 봐봐. 형용사절인 것도 좋은데 관계대명사에는 뒤에 어떤 문장이 따라오냐면 무언가를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가 꼭 빠져 있어.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해. 그러면 뒤에 보니까 disappeared라고 냅다 동사가 먼저 나왔는데 뭐가 빠진 거지? 주어. 그럼 이거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 하게? 주격 관계대명사. 잘했어. 그래서 형용사절로서 꾸며주고 있는데 무슨 격이야?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래요. 괜찮습니까? 나머지는 쭉쭉쭉 하셔서 millions of years ago 닫고 해주시면 되겠죠. 혹은 여기서 가도 상관없어. 그치? 자 그럼 해석해볼게요. 해석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해석 보통 정리 여러분들도 맞아요. 불러주면 돼요. 그것은 수백만 년 전에 사라진 날아다니는 생명체인 익룡의 첫 번째 샘플들 중 하나입니다. 익룡의 첫 번째 샘플들 중 하나입니다.
한번 다시 그것은 수백만 년 전에 사라진 날아다니는 생명체인 익룡의 첫 번째 샘플들 중 하나입니다. 미안해 하나였습니다. 과거니까 하나였습니다. 오케이입니까? 네, 자 마지막 갑시다. 두 번째 값 Mary 소리 내서 읽어주시면 수업 빨리 끝나요. 시작! She also carefully examined and recorded her finds. 자 보시고요. 자 주어 찾읍시다. 주어 누군데요? 동사는요? was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나왔으니까 또 빨간색 칠판 보고 잠깐 펜 내려놓으세요. 얘들아 나돌리 별표 한번 쳐주시고요. 배웠을 텐데 나돌리에 짝꿍이 있어. 누구야? 멀었어. 바로 적어놓자. 여기다가는 나돌리 하고요. A라고 하는 거 등장을 한 다음에 벗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also be 이렇게 나면 무슨 뜻이야 이거? A? 뿐만 아니라 B도 그렇지. 둘 다 안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A뿐만 아니라 B도니까 skilled fossil hunter가 A일 거고요. 여기 also 찾았잖아. 그치? 그럼 요 뒤에 나온 요 친구들이 B겠네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녀가 엄청나게 능숙한 fossil hunter, 화석 헌터였을 뿐만 아니라 하고 나온다. 그녀는 또한 carefully examined and 나왔어. 알아? 무슨 구조? and를 기점으로 똑같은 게 나오는 거 무슨 구조라 불러? 병렬 구조. 따라 읽어주세요. 무슨 구조? 그래서 examined랑 recorded랑 같은 형태로 연결됐어요. 병렬 구조. 됩니까? 그래서 그녀는 엄청나게 능숙한 화석 사냥꾼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요. 또 어떻게 했대? carefully가 뭐야? 조심스럽게 또는 주의 깊게 어떻게 했어? examined가 무슨 뜻? 관찰했고요. recorded는요? 기록했대요. 괜찮겠습니까? 자, 해석해볼게. 메리는 뛰어난 화석 사냥꾼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녀가 찾은 것들을 신중하게 관찰하고 기록했다. 한 번만 다시. 그녀는 뛰어난 화석 사냥꾼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찾은 것들을 주의 깊게 혹은 신중하게 관찰하고 기록했다. 안 됐니? 얘들아 그럼 5문제 중에 몇 개 맞았는지를 잘 기억하고 있다가 쌤이 이름 부르면 몇 개인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봅시다. 우리가 L6A 반이죠? 이름 부를게. 5개 중에 몇 개인지 알려줘. 잠깐만. 잠깐 미안해. 적어놨는데 어떡해? 일단 다윤이부터 4개요. 그 다음에 보민이, 시은이 4개. 그 다음에 주원이 4개. 그 다음에 우리 채민이 4개. 그 다음에 서우 4개. 한별이, 지홍이 3개. 우리 유빈이, 우선이, 선선 4개. 그 다음에 우리 유나 4개. 그 다음에 정빈이, 민준이 4개. 그 다음에 우리 현우 4개. 그 다음에 정훈이, 그 다음에 우리 지훈이 3개, 4개, 5개. 잘했어. 칠판에 있는 거 적어 잘 놓으시고 고생하셨습니다.